안녕하세요. 정원일진 황철중 대표입니다. 서한이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공개 카톡방에서 제트님께서 대표님 서한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서한 주가는 최근에 보시면 계속 고점을 낮춰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죠? 기점을 보게 되면 7월달. 근데 여기 저항을 받을 때 이게 근 한 달 정도 가까이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2,800원 선에서 저항을 받았고, 다시 떨어졌다가 반등하면서 올려오는 자리가 또 여기 한 2,600원 선, 이렇게.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당연히 왔다 갔다 많이 했으니까, 그죠? 또 올라올 때도 왔다 갔다 많이 했고, 거래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거래도 있었던 자리를 보니까, 이 가격대가 거래가 굉장히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한 2,600원대쯤 되죠? 이렇게. 그런데 요거를 시선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어디로 가냐면은 요거는 이제 일봉을 보는 거잖아요. 이게 일봉 차트인데요. 시선을 시야를 바꿔볼게요. 어디로 가냐면 요 부분을 이렇게 월봉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요 부분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시야를 넓혀보면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2021년부터 한 2월 달의 그 흐름인데 여기를 보니까 이렇게 2,800원 부분서부터 2,700원과 800원 부분을 보니까 과거에 2017년, 2018년에 이렇게 저항을 맞았던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뭐 또 지나간 얘기니까 또 한다고 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어느 정도를 보고 있었다면 여기가 갖는 그러니까 2,700원과 2,800원 사이에 갖는 이 가격이 어떤 의미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은 서한은 저 지점이 한계가 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 당시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황 대표가 늘 일봉과 그 다음에 주봉하고 그 다음에 월봉을 항상 동시에 보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시야가 좁아졌을 경우에는 이 자리가 갖는 의미가 단순히 저항대가 아니고 월봉까지 확대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에 넘어가지 못한 가격대였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주봉에서 시야를 보더라도 보이질 않죠. 저 뒤엔 옛약이니까. 그죠? 그러나 여기를 월봉까지만 시야를 확대했다라면 맞고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지 모르겠죠. 근데 저는 이런 데는 이제 맨날 상 대표가 많이 얘기하지만은 이런 게 보면은 늘 그런 얘기 하죠. 여기를 넘어가서 안착하고 밀려서 지지하는 형태를 확인하고 다시 돌아갈 때는 한번 주목해보자. 이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돌파시켜놓고 따라가게 되면 눌림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눌림이 아니라 다시 결과론적으로 꺾어버리면 위에 꼭지가 잘못하면 물려버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확인하는 매매가 더 의미가 있지 않겠네요. 그럼 확인했는데 그 자리가 무너져 버리면 확인된 지점이 무너져 버리면 그냥 대응하고 소위 말해서 비중을 줄이거나 자르고 나와서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이런 자리가 저 자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언젠가 황 대표도 저 얘기를 하긴 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이렇게 밀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 흐름을 우리는 현재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이후로 밀리는 흐름이 또한 또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죠? 이어가지 못하고 또 이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 자리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리임을 알 수 있죠. 이 자리는. 이 근방은. 그죠? 단순히 봐도 거래가 많았던 가격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상의 이런 추세선을 보더라도 이렇게 추세선을 보더라도 거기 그리고 이렇게 추세선 내려오는 저항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물 저항과 기술적 저항이 같이 부딪히면서 굉장히 저항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이 매물 저항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황 대표가 늘 하는 얘기가 맞고 떨어질 때 정말 조심하자라는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는 주식을 받는 것보다는 어떤 변형이 돼서 우상으로 트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까지도. 다만
아마 질문하신 이유가 추정을 해보면, 황 대표 생각인데요. 추정을 해보면, 이 대추세인 우상향을 오는 지지라인이 지금 하나가 있기 때문에, 서한이라는 주가가 여기가 멈춰서, 그래서 여기를 기준을 잡고 한번 내가 접근해 보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질문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라면 맞겠죠, 그죠? 왜냐면 보다시피 오랜 시간 작년 그 코로나 영향으로 모든 종목 빠질 때 3월 때 그 이후로부터 서한이라는 주가도 꾸준히 저점을 올리면서 이렇게 그죠? 올리면서 왔다가 물론 여기는 저항을 부딪혔지만 내려왔지만 밑에서 올라오는 지지라인은 지금 이 자리죠, 지금. 여기 8번, 9번, 11번 이렇게 표시된 자리가 가격으로 보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가 한 1,700원 선도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걸 다시 한번 깨끗하게 지워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는 현재 이 흐름을 넘지도 못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 여기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부터는 이격이 있기 때문에 반등 여지가 있겠지만은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현재 이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 흐름은. 그러면서도 지금 이 흐름에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 자체를 아직 돌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의미 있는 지점은 맞죠, 여기가. 그죠? 의미 있는 자리는 맞다, 여기가. 그게 이제 7,000원이라는 거고, 그게 이제 그 월봉에서도 올라오는 그 의미 있는 자리라는 것도 맞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기준은 일단 뚜렷한 거죠, 그죠?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이렇게 벗어나면은 잘못하면 월봉의 대추세를 이탈하게 되죠. 그럼 반등하더라도 이 저항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건데 만약에 여기서 지지하게 올라간다면 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흐름을 유지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대응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대응.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얘가 넘어가지고요. 이 흐름을.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고가가 낮아지는 것. 고가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고가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싸더라도 누군가는 던진다는 거잖아요. 그 던진다라는 표현이 뭐죠? 이 주가가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는 올라갈 모멘텀이 없다라고 하는 게 반증이 되는 거잖아요. 반면에 저점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비싸게 주고서라도 그 전고점이 깨지기 전에 누가 사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봤을 때는 가치가 있으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누가 사고 있다라는 거죠, 표현이.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돈을 들여서 우상향으로 아직 돌리지 못했다는 거죠. 의미 있는 지점에서 멈춘 건 맞지만 돌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리고 나서 한번 여기서 접근해보고 잘못된다면 바로 손절하는 게 어떻겠느냐. 대응을 하는 게. 근데 맞았다면 이 의미 있는 지점이 갖고 있는 강력한 지지대, 가격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틀어나가서 나중에 이렇게 꺾일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여기 가서 또 뭐 논해줘야겠죠. 꺾느냐 또 통과하느냐. 그러면 여기서 잘 들고 가서까지 가졌다는 시나리오 속에는 뭐예요? 분청해주면 되죠. 분청. 분할청산. 그리고 나머지는 넘어가 준다면 더 수익이 극대화시킬 것이고 만약에 부딪혀서 옆으로 꺾는 모습이 자꾸 나온다. 그러면 이만큼 이익 실현하고 그냥 나와주면 되겠죠. 우리가 주식 매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거죠? 가격을 사고 파는 거죠. 가격을 사고 파는데 현재 시점에서 뭐 한 거죠? 미래 가치에 대한 가격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맞출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대응하기 위해서 미래를 모르니까 대응하기 위해서 가격 기준 정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반등할 위치가 있는 건 맞죠. 자, 그러나 이렇게 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황 대표 같은 경우 여기서 섣부르게 들어가진 않죠. 왜냐? 이게 그대로 흐름이 그냥 이거 타고 내려갈 수도 있죠. 그냥 고점에 계속 낮아지면서.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한번 보게 되면요. 이때도 올라갔다가 여기가 깨지니까 그냥 쭉 빠진 적 있죠. 그죠? 쭉 빠진 적 있죠.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흐름이 깨지니까 반등했었지만 쭉 빠진 적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만약에 빠지면 쭉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우리가 주식 얘기를 차트만 얘기할 수는 없죠. 이건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보고 그동안에 가격이 만들어진 중요한 자리를 가지고 생각을 해본 거고요. 자, 이번에는 서한이라는 것을 한번 기본적인 걸 봅시다. 코스닥에 있고 우량 기업입니다. 소형주죠.
건설 쪽에 속해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891억 정도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호한. 서한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걸 한번 볼게요. 서한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쳤더니, 여기서, 서한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쳤더니, 서칭을 해보니까요. 최근에 뉴스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그렇게 크게 부각된 건 없습니다. 그만큼 잠잠하다는 거죠. 이슈가 없는 거죠. 소위 말해서 뭐가 크게 떨어지는 이슈가 이렇게 그죠? 뭐 최근에 있어도 지금 11월 5일이니까 날짜도 한참 지난 정도죠. 그러니까 일단은 뉴스 같은 건 별로 없는데 아시겠지만 이게 정치 테마주로다 하나 있었죠. 그죠? 자, 그런 부분을 한번 보고요. 뭐 그런 거는 뭐 다 노출돼 있는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서한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져오면 다 아시겠지만은 뭐 체제요. 근데 이제 소멸이 됐잖아요. 그죠? 지금은. 소멸이 됐고, 뭐, 유승민, 최재형 관련. 여기 6월, 7월 달에 있어서, 그 당시 주가는 한번 이렇게 출렁였던 시절은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나 소멸이 됐고요. 자, 중요한 걸 보겠습니다. 실적을 봐야 되겠죠. 실적. 왜냐면, 기업에서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중에 가장 모멘텀이 실적이죠. 결국엔 돈을 많이 남기는 게, 그게 장사를 잘하는, 그게 회사의 본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적을 보게 되면 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1000억 정도, 1500 정도,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작년 후반기죠. 이제 올해 전반기를 보게 되면 1500억, 1000억 거의 비슷하죠. 근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은 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건 맞죠. 최근 1년간을 봤을 때는. 그러면 주가하고 한번 매칭을 시켜보자고요. 최근 1년간의 주가 흐름을 매칭을 시켜보면, 요게 이제 한 1월쯤 되잖아요. 그러면, 저런 실적을 가지고 주가가 1년, 여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그러면 최근에도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이런 실적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은 글쎄요, 그죠? 여기를 지킬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그죠?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도 아니고 실적이 괜찮은데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밀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다. 특히 이제 월봉에서도 좋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차리라는 거죠. 어쩌면 기회인 거죠, 기회.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그러나 알지는 못하죠. 주가는 또 이런 것만 가지고 무조건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무너진다면, 이렇게 무너진다면 나중에 후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괜찮다. 괜찮다. 자, 그럼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을 봤을 때도 2018년 요거 이제 빼고요. 6천억대, 그 다음에 5,400억, 4,800억인데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 괜찮아요. 계속 꾸준한 수익을 내요. 약간 줄긴 하나, 그죠? 약간 줄긴 하나 꾸준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있는 회사예요, 분명히,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아까 정치 테마 그런 건 소멸됐고요. 뭐 서한이라는 주가가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기본이 되고요. 차트 분석상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았고요. 근데 어디서 찾아내느냐 보면 월봉에서 적어도 이 추세선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주봉상에서 봐도 가장 의미가 있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현재 가격대 얼마냐면은 한 7,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기를 그죠? 이렇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서하는 반등의 기미가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에는요, 우리가 저걸 맞출 수는 없어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본격적으로 하락이 되면서 수익 악화는 뭐 구조로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으나 현재는 기본 실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건 눌림에 가까운 흐름이 아니겠냐. 하지만 돌리지는 못했다. 현재 그죠? 그래서 더더욱 얘는 돌려주고 이런 형태가 나올 때 접근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냐. 지금은 왜냐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현재는. 그래서 뭐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되고 이런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우리는 뚜렷하게 한번 잡아보자는 거죠. 따라서 서하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돌리고 확인하는 매매가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를 무너져서 파동을 만약에 저항을 받는다면 비중을 줄이는 게 어떻겠나. 그러나 뒤에는 또 하나 있어요. 1,500원대 여기 이렇게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1,700원과 1,800원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면 있긴 한데
여기까지는 획수로 볼 수는 있겠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1,700원과 1,700원과 1,500원이 가격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의 획수는 일어날 가능성은 생각을 해두고요. 만약에 1,700원 밑에 놓는다면 일단 비중을 줄이는 게 나을 것 같고 1,500원 이타는 완전히 뭐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요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 대표한테 이거 해보라고 그러면 당연히 저는 돌리고 나서 올려놓고 눌림을 주고 황 대표가 좋아하는 딱 패턴이 이걸 좋아하잖아요. 올렸다가 눌림을 주고 그죠? 다시 돌아갈 때 이 저점보다 높은 지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저점과 고점이 높아가는 흐름을 보이다가 고점이 낮아져서 밀렸다가 우리 이걸 눌림이라고 표현하고 그걸 다시 돌릴 때 참 좋아요. 저는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렸는데 이 전저점을 이탈한 문제가 생겼다. 왜 그대로 밀고 가야 되겠죠. 흐름이 강한 놈이라면. 근데 비리비리한 놈이나 문제가 터지면 그 저점을 다시 또 깰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서한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700원에 대한 기준이 하나 있고 1,500원까지 확장이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돌리는 모습이 먼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최종 이탈 1,500원은 뭐 완전히 손절을 각오해야 될 것 같고 1,700원 밑에서 논다고 하더라도 비중을 줄이거나 적극적인 대응점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반등을 했을 때는 한 2,300원 선, 그죠? 여기까지는 반등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파동의 범위는 크게 보면 1,500원에서 2,300원까지, 작게 보면 1,700원에서 2,300원까지 이렇게 당연히 최종적으로 이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신규 진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얘기 드리지만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죠? 결과론적으로도 뭐 이게 수익이 나면 뭐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대응의 기준을 차분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극히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의침 홍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